마플 개념 익힘 한번 풀어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 주머니 흰색 탁구공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로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 의식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 다만 뒤에 곱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자, 흰색 탁구공을 꺼내고 주황색 탁구공을 꺼내는데 흰색 꺼내고 주황색 꺼내는 그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 오케이. 흰색 꺼내고 그 다음에 주황색 꺼내라 그랬어요. 흰색 몇 개 있다 했어? 흰색 6개 있다 했고요. 주황색 몇 개 있다 했어? 주황색 7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흰색을 먼저 꺼내는데 13분의 전체 13이니까 13분의 흰색 꺼낼 확률. 그 다음에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했지? 꺼낸 거 다시 넣지 않은 거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했죠. 보고 버리는 거. 비복원 추출. 흰색 꺼냈고 그 다음에 흰색 보고 버렸어. 그럼 흰색 하나 줄어들었지? 전체는 12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니까 7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 2고요. 그럼 끝났네. 26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는 흰색을 꺼내고 두 번째는 주황색을 꺼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주황색을 꺼내고 두 번째 주황색을 꺼낼 수 있잖아. 이거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줘야지. 이건 1번에서 구했잖아요. 26분의 7이라고. 그 다음에 주황색 꺼내고 주황색 꺼내는 그런 경우에 확률을 구해보자. 13분의 7이거든요. 첫 번째 주황색을 꺼낼 확률 13분의 7. 주황색 하나 보고 버렸어. 그러면 12개 남았고 전체는 주황색은 6개가 남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 나와? 13분의 7이 나온다. 아니구나. 26분의 7이 나온다. 는 26분의 7. 그래서 26분의 7과 26분의 7을 더하니까 26분의 14가 나오고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13분의 7이 나온다. 이렇게 13분의 7.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로 가보자. 367번. 367번. 빨간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각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다. 그러니까 주사위인데 1, 2, 3, 4가 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사면체를 한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주머니에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눈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잖아요. 1이 나온 다음에 빨간 공이 2개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여기 어떻게 들어있다고? 빨간 공 3개가 들어있고요. 검은 공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1이라는 눈이 나오면 여기서 1개를 꺼낸다고. 근데 빨간 공 2개가 어떻게 나오겠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2개를 뽑는데 빨간 공이 2개 나왔다. 가능한 얘기지. 2가 나올 확률 얼마죠? 4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 4분의 1 곱하기 여기서 빨간 공 2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만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3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눈이 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3개를 뽑을 거 아니야? 빨간 공 2개. 가능한 얘기지. 빨간 공 2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치? 3이 나올 확률 4분의 1.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빨간 공 3개 중에 2개가 나오고요. 검은 공 하나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4라는 눈이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4개를 전부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 공 2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쵸? 빨간 공 2개 못 나와. 4개를 전부 다 뽑으면 빨간 공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4, 6에 24분의 3. 4, 4, 16분의 3. 그래서 얼마가 나오지? 72분의로 통분하면 되나? 72분, 아니 48분의로 통분하면 되겠네. 48분의 이쪽 거는 아니다 얘들아. 8분의 1로 약분을 한 다음에 가면 되겠다. 8분의 1 약분한 다음에요. 통분하면 16분의 2가 되죠. 그래서 16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자.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다.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월요일에 비가 왔대.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월, 화, 수, 목으로 가보자. 월요일에 비가 왔대요.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야. 오케이, 가보자. 비가 왔대. 그럼 화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수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이렇게 된다고. 이걸 쭉 따라가 보자고. 자, 이 경우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쵸? 여기 비가 왔어. 이건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확률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치? 이미 왔어. 이미 비가 왔는데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에서 시작한다. 곱하기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 2분의 1이지 이거.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그죠? 아, 이것도 써주고 시작할 걸 그랬나?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그럼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안 올 확률 3분의 2겠죠. 이렇게 전개해 간다는 거지. 그래서 또 그 다음 걸 보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로 시작. 2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2분의 1.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온 다음 날 오지 않을 확률 2분의 1. 2분의 1로 시작.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3분의 2.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3분의 1.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8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18분의 2. 뭐라고? 8분의 1, 12분의 1, 2개, 12분의 1, 2개, 18분의 1. 약분을 할까 그냥? 약분해도 될 것 같은데? 9분의 1. 그래 놓고선 여기는 6분의 1이네. 통분을 해야겠다 얘들아. 얼마로 통분하면 되지? 72로 통분하면 되겠네. 72분의 8, 9, 72. 9, 8에 72. 얘는 1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20에다 29. 72분의 29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370번도 가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의 여름의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한 해의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의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에, 예년은 작년이죠, 작년보다 높을 경우에, 높을 경우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0.8, 비슷할 경우에 0.6. 이건 성공하는 거야, 그치?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야. 높을 경우 0.8, 비슷할 경우 0.6, 예년보다 낮을 경우 0.4, 낮으면 0.3. 그럼 각각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서는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
비슷할 확률, 낮을 확률 이렇게 된대.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랬어. 이건 뭐라고? 이거는 높을 때 판매 목표액 달성할 확률. 달성할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돼? 온도는 높을 확률이 있잖아. 높을 확률은 0.4래. 비슷할 확률은 0.5래. 낮을 확률은 0.1이래. 목표액을 달성하는 경우는 온도가 높을 확률 곱하기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지. 비슷할 확률 곱하기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낮을 확률 곱하기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이거를 다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0.32, 84, 30이니까 0.30, 0.03. 그래서 다 더해주면 0.65가 된다. 퍼센트로 나타내면 65%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지. 방금 문제에서 얘가. 온도가 높을 때 달성할 확률. 온도가 비슷할 때 달성할 확률. 온도가 낮을 때 달성할 확률.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곱하는 놈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곱셈 정리다. 확률의 곱셈 정리. 두 주머니에서 꺼내는 경우래요.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고, 이거 써놓자 또.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그 다음에 이쪽은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1개가 들어있다.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임의로 하나를 택한 다음에 2개를 뽑는데 모두 흰 공일 확률. 그럼 A를 택하고 거기서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B를 택하고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이란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이걸 다 구하면 되겠죠. 이거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자,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개를 뽑았어. 3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빨간 공만 2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B를 택하고 B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거기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흰 공 중에서만 2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분모는 얼마? 6분의 1. 분모 얼마? 12분의 3.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이야. 4분의 1, 6분의 1 더하면 12분의 5가 되겠다. 12분의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73으로 가보자. 373.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그냥 이렇게 쓸까? 마치 표처럼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지만 색깔 반전이 돼가지고 헷갈려서 선생님이 한번 썼고요. 자, 여기에서 각각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한 후 2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은 그랬어. 2개의 공을 뽑았는데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 그럼 검은 공이 안 나올 확률을 빼면 되겠지. 검은 공이 안 나올 확률을 빼면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검은 공이 아예 안 나오고 흰 공만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자, A 주머니를 택한 다음에 2개를 뽑았는데 2개 중 흰 공만 있을 확률. B 주머니를 택하고 2개를 택했는데 2개 중에서 흰 공만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다. 전체 1에서. 자, 시작을 해보자고요. A 주머니를 택할 확률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았다. OC 2분의 5개 중에 2개 뽑았는데 흰 공만 2개가 들어있었다. B 주머니를 택하고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만 2개를 뽑았다. 그래서 20분의 3과 20분의 1이네. 그걸 1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5분의 1인데요. 1에서 5분의 1 빼니까 5분의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5분의 4가 나온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니? 얘들아, 됐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오케이. 뭐라고?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는다. 지금 흰 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개 있고요. 여기는 1개 있고요. 검은 공은 3개 있고요. 3개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꺼냈더니 흰 공이면 흰 공 2개, 여기 2개가 있었잖아. 딱 해서 꺼냈더니 흰 공이 나왔네. 그럼 흰 공 2개를 전부 다 B에 넣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해서 골랐더니 검은 공이 나왔어. 그럼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었는데. 그래 놓고 임의로 1개의 공을 여기서 꺼내는데 그 공이 흰 공일 확률. 그럼 여기서 흰 거 꺼낸 다음에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여기서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자, A에서 A에서 흰 공 뽑고 B에서 흰 공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B에서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 경우를 모두 이야기해보자고.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죠? 흰 공 뽑을 확률 5분의 2 곱하기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여기서 흰 공 2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6분의 3이겠죠. 흰 공 나올 확률 6분의 3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은 검은 공 뽑았을 때는 검은 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 그럼 검은 공 2개를 이쪽으로 옮기거든? 그럼 검은 공 5개, 흰 공 1개 있잖아. 6분의 1이겠지. 그래서 30분의 6이랑 30분의 9니까 30분의 6이랑 30분의 3, 30분의 6, 30분의 3, 30분의 9. 그럼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흰 공일 확률 10분의 3이다. 오케이. 다음 문제도 가봅시다. 상자 A에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다.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빨간 공이 나오면 A에는 뭐라고? 빨 3개 검 5개가 들어있는데 B는 비어있는 상태고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한대.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는다. 빨간 공이 나오면 뭐 하나하나 뽑았어도 B에 넣는다고. 그런데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빨간 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 검은 공 2개만 나왔어. 그러면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고 나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더 꺼내서 상자 B에 넣는다. 자, 빨간 것만 2개 나왔어? 그럼 B에 넣는다고.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어? 그럼 B에 넣는다고. 검은 것만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검은 것만 2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고 또 2개 골라서 집어넣는다고. 뭐 색깔 고르는 건 아니고 임의로. 그지?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을 구하여야 하라. 그랬어. 1개인 경우는 처음에 빨검을 뽑으면 끝나죠. 빨검을 뽑으면 끝나. 자, 첫 번째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빨검 뽑으면 끝난다. 두 번째 경우는 검검을 뽑아. 검검을 먼저 뽑아. 그 다음에 빨검을 뽑으면 끝나죠. 검검을 뽑으면 한 번 더 뽑는다 했잖아. 맞습니까? 검검을 뽑으면 한 번 더 뽑는다 했으니까 한 번 더 뽑을 때 빨검을 뽑아서 넣으면 되겠지. 검검 뽑았어. 넣고 빨간 공이 없네. 빨검 뽑아서 집어넣고 끝. 처음부터 빨검을 보고 집어넣었어. 됐어. 빨간 공 하나 있어. 됐잖아. 빨빨을 꺼냈어. 집어넣었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죠. 빨빨이니까. 빨간 공이 하나일 확률이니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B에 빨검검검이 들어있으니까 빨강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뽑으면 B에 빨검이 들어있으니까 빨강 하나 들어있고 됐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고요. 1번 시작을 해보자.
빨검을 뽑을 확률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빨간 거 하나 뽑고요. 검은 거 하나 뽑는다. 이렇게. 끝!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검검을 2개 뽑는다. OC. 안 끝났어. 이 일이 안 끝났어. 자, 검검 뽑았어? 그럼 6개 남았잖아.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그 중에 빨검 하나씩 뽑아야 돼. 31, 31 이렇게. 그래서 87에 56, 28이거든요. 28분의 15가 되고요. 이쪽은요. 28분의 10 곱하기 이쪽은 어떻게 되니? 6, 5, 30, 15분의 9가 되겠네. 통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한번 봅시다. 여기 3을 약분하면 5고요. 3이고요. 5, 9, 3이고. 그러면 통분하는 게 좋겠다.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5 곱하면 되겠네. 그럼 140분의 위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75랑 여기는 30. 75랑 30, 105. 또 약분되네 5로. 그럼 얼마예요? 5로 약분하면 여기 35 곱하기 3이거든? 얘는 35 곱하기 4거든요? 그럼 4분의 3이네. 35, 35 약분하면 4분의 3이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됐죠? 네. 그 다음에 토너먼트로 가봅시다. 토너먼트 앞에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기억나려나? 선생님이 여기 한국과 일본이 경기하는 것과 일본과 한국이 경기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한국 대 일본이잖아. 어쨌든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뽑는 거에 순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2개를 동시에 뽑아야 된다. 지금 7개 반 중에 한 반 정해졌으니까 6개 반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된다? 6시 2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6시 2로 뽑아야 된다.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각 반이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1반과 2반이 경기를 할 거래. 그러면 2반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2반이 한 번 이기면 1만 만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2반이 여기에 있어. 이쪽 4칸 중에 한 칸에 있어. 그럼 2반 이겨야죠. 한 번 이기고 올라가야지. 2반 또 이겨야지. 2반은 2번을 이겨야 돼. 여기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그래서 결승으로 가야 돼. 여기서는 이 상황 지금 2반 2번 이겨야 되고 1반은 부전승이니까 여기서 올라온 애랑 경기에서 한 번만 이기면 돼. 2반이 여기 있을 때 여기로 배정이 됐을 때 2반이 한 번 이기면 경기를 하고요. 2반이 이쪽에 배정됐을 때는 2반이 2번을 이기고 1반이 한 번을 이겨야 경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2반이 여기 들어갈 확률 곱하기 2반이 여기 들어갔을 때 한 번 이길 확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쪽에 있을 때는 2반이 이쪽 편에 들어갈 확률 곱하기 2반이 이쪽 편에 들어갔을 때 2번 이기고 1반이 한 번 이길 확률 하면 되지. 자, 가보자. 2반이 이쪽에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해봅시다. 그 확률부터 따져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 해보자. 여기 들어갈 반 6C2 여기 들어갈 반 4C2 여기 들어갈 반 2C2 근데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뭐였냐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좌우를 바꿔보면 여기를 축으로 해서 좌우를 바꿔보면 대칭형이잖아. 지금 여기 바꾸면 모양이 똑같잖아. 이럴 때는 2팩토리얼 한번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2팩토리얼.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6이거든요. 얘랑 나누면 3. 3 곱하기 15, 45. 전체 경우의 수는 45. 그럼 2반이 여기 들어갈 확률은 45분의로 시작하겠지. 45분의 2반이 이쪽에 들어갈 확률. 45분의 여기 한 팀만 뽑으면 되겠죠. 여기 한 팀. 5C1 곱하기 여기 2팀 뽑아야지. 4C2 곱하기 여기 2팀 뽑아야지. 2C2 여기 축으로 해서 자리 바꾸면 똑같으니까 2패. 2반은 여기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지 이거? 15네. 15. 2반이 여기 들어갈 확률 15 곱하기
2반이 한 번 이기면 돼. 2분의 1 이렇게. 됐죠? 네. 그럼 경기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반이 이번에는 요쪽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봅시다. 요쪽 아니어도 돼. 여기 네 칸은 다 똑같은 거야. 그치? 2반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시다. 45분의 2반이 여기 들어갈 확률. 자, 봐봐. 여기 고정했어. 2반은 5C2 뽑고요. 3C2 뽑고요. 1C1 뽑고요. 선생님, 여기 축으로 해서 자리를 바꾸면 똑같지 않습니까? 2반을 여기 고정했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꿔? 2반 여기 고정돼 있어. 얘가 안 돌아가, 안 바뀌어. 못 바꿔. 무슨 소리인지 알아? 2반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야 2반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이 돼서 이걸 2팩으로 나눌 텐데 2반은 이쪽으로 안 움직여. 고정돼서. 그러니까 2팩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반이 여기 위치할 확률은 45분의 지금 몇 가지지? 10 곱하기 3, 30까지. 곱하기 이거 당연한 거잖아. 2반이 이쪽에 배치될 확률이 15가지니까 2반이 이쪽에 배치될 확률은 30가지겠죠. 확률이 아니고 경우의 수는. 그래서 2반은 몇 번을 이겨야 되냐면 한 번 이겨야 되고 두 번 이겨야 돼. 그럼 2분의 1의 제곱. 1반은 한 번 이겨야 돼. 1반 한 번 이길 확률 2분의 1.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는요 45 곱하기 2분의 15. 밑에 거는 여기 하나 약분 15. 45 곱하기 4분의 15. 그러면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해줘서 통분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인가요? 180분의 위에는 180분의 30 더하기 15니까 45. 또 다시 약분 4분의 1.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 397번. 379번 뭐래?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한다. 이거 비기어처럼 생겼네. 2분의 1이라고 한다. 이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을 했을 때 3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어느 축구팀이 있는데 선생님의 팬인 축구팀으로 하겠습니다. 맹구가 있는데 맹구가 3승을 해서 우승했을 확률. 그럼 맹구가 여기 들어가서 이기고 이겨야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나 똑같죠? 여기 들어가는 거나 여기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맹구를 왼쪽에다가 고정을 하면 되겠다. 아니 너무하잖아. 여기 고정을 하고요. 남은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남은 팀들. 여기 뽑아. 4C 2. 여기 뽑아. 2C 1. 남은 거 1C 1. 바꿀 수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맹구를 여기 고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뽑는 거죠. 5C 2. 3C 2. 1C 1. 이거 나눌 거 있니? 좌우 바꿔서 똑같은 데 있어요? 없어요. 제일 아래는 또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어. 끝났어. 그거 곱하기. 맹구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3번 이겨야 돼. 2분의 1의 세제곱. 됐죠? 끝났어. 이게 더 쉬운데? 위에 거보다? 그럼 얼마야? 분모가 얼마야? 여기 3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2 남고요. 그 다음에 2는 4죠. 4 여기서 2개 지우고요. 1개 남고 4 지우고 분모는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될까요? 아니에요. 20분의 1이 아니에요. 어디 계산 삐끗했나? 3 나누면 2 남고 2 2개 지우고 맹구를 팀으로 안 쳐가지고 1승 2승 3승 1승 2승
위에 빵빵. 아, 최종 우승을 했을 때 3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이구나. 그럼 맹구가 우승할 확률을 다 쳐야 되는구나. 맹구가 여기에서 우승할 확률, 여기에서 우승할 확률을 다 더해가지고 분모에 넣어줘야겠네. 조건부 확률이어서. 맹구가 우승한 건 사실인데 왜 다 갸우뚱하지? 맹구가 우승한 건 사실인데 나 어렸을 땐 하고 그랬어. 맹구가 우승한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3승에서 우승했을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승한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3승에서 우승한 게 분자에 들어가야 되고 그지? 그럼 분모에다가 그냥 우승할 확률을 다 넣어봅시다. 맹구가 왼쪽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 20분의 1. 해봅시다. 4C 미안.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잖아 그러면. 네. 얼마야? 10 곱하기 3 이렇게 써놓자. 써놓고 위에는요. 여기 뽑는 거 4C 1, 3C 2, 1C 1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맹구가 거기에서 우승해야 되니까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 두 번 이겨야죠. 2분의 1의 제곱. 맹구가 저기에서 우승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우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다른 색깔 펜으로 할까? 맹구가 이쪽에서 우승하는 거. 그럼 맨 왼쪽 4C 2. 그 다음 2C 2. 나눌 거 없어. 전체 경우의 수 똑같이 13.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맹구 몇 번 이겨야 돼 지금? 두 번 이겨야 되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얘들아 맹구가 여기 있을 때 우승할 확률도 분모에 들어가 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에 또 있어야죠 같이. 얘는 얼마였지? 20분의 1. 20분의 1. 맹구가 여기서 우승할 확률. 맹구가 여기서 우승할 확률. 맹구가 여기서 우승할 확률. 중에서 3번 이기니까 여기서 우승할 확률. 됐습니까? 오케이. 계산. 분모 다 똑같니? 약분하고 나면 다 똑같니? 그러네. 맞죠, 맞죠? 약분하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여기 2 되고요. 6이었으니까. 여기 2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얘랑. 아, 조심해야겠다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나겠다. 여기 4거든 하나만 약분해. 통분한 거 유지하려고 하나만 약분해. 2. 그러면 20분의 분모를 한번 봅시다. 20분의 저 맨 왼쪽 1, 그 다음 거 2, 그 다음 거 1 분의 20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4분의 1이다. 조건부 확률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안 했네요. 그 다음 문제 6번 보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여 조건부 확률을 구하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른 전자회사 스마트폰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50%가 5G 서비스를 사용한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5G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그 청소년이 S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될까?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진구가 맞출 것 같아. 뭐라고? 뭐라고?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이게 이거 문제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너가 안 왔을 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읽어달라고요? 방금 쌤이 문제를 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틀이 뭘까요? 뭐 얘기할 것 같아. 아니야? 곱셈 정리. 진구가 맞출 것 같아. 진구가 전에 바로바로 맞춰줬어. 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 S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전자회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G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5G 사용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뭔데 나무야? 표 이름이 뭐였냐면 이중분할표. 이중분할표. 아, 너 왜 나무 비웃어? 나 틀릴 수도 있지. 자, S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S전자 말고 다른 회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G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5G를 LTE와 3G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그러니까 5G에 여집합이 있어. 표를 그려야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각각의 여사건이 등장했다 하면 표를 그려야지. 이중분할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체 1, 그 중에서 40%가 S전자 제품 0.4, 여기는 0.6 됐고요. 그 다음에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를 사용한대. 얘네들 중에서 60%가 5G를 이용한대. 0.4 중에서 60%, 0.6이 사용을 한대. 그 다음에 또 그럼 0.4 중에서 0.4가 5G를 사용하지 않겠죠. 돈도 안 벌면서 말이야. 갤럭시 쓰고 말이야. 5G 쓰고 말이야.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6 중에서 다른 전자회사를 사용하는 청소년 50%가 5G를 사용한대. 50%. 그럼 이 중에서 50%가 5G를 안 사용하겠죠.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5G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라고 했어. 5G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고르라고? 그 청소년이 S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는 0.24 더하기 0.30분의 S전자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 0.24 이렇게. 얼마죠? 54니까 69, 54, 64, 24. 그래서 9분의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밑에 문제를 봐도 똑같겠죠. 어느 학교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학 동아리 존재 여부조차 헷갈리는 바로 그 수학 동아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동아리였는데. 근데 라떼는 있잖아. 그 동아리가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냥 그 특별활동 시간에 그냥 그 교실에 가서 그냥 있는 거야. 뭐 굳이 그거를 뭐 동아리 막 뭐 회장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 그냥 지도 선생님만 있고 그냥 2주에 한 번인가 뭐 그냥 가 있는 거야. 별거 없어. 그랬는데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60%와 여학생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미친 거 아니야? 과학고인가? 과학고인가 보다. 나머지는 생명과학 동아리 뭐 이런 데 들어간 건가 보다.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P1, P2.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다, 가입 안 했다.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뭐예요? 이중분할표. 그치? 이중분할표. 수학 동아리 가입. 미치광이들과 정상인들 이렇게 있고 또 남학생과 여학생. 너무 삐뚤빼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 있고 320명이라네. 320 숫자로 써볼까 한번? 320명이래요. 그러지 말자. 왜냐면 결국에 구해야 될 게 확률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남학생 X명 하자. 여학생은
320 마이너스 x 될까요? 명으로 치면 그 확률로 치면 나누기 320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 1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남학생의 60%가 수학 동아리 가입. 320분의 x 중에서 몇 퍼? 60%. 0.6. 그러면 320 중에서 안 가입한 사람은 0.4. 0.6이 가입했으니까. 여학생의 50%가 가입. 320분의 320 마이너스 x에 0.5가 가입. 320분의 320 마이너스 x에 0.5가 안 가입. 수학 동아리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여학생일 확률. 이거랑 P1이랑 P2라고 분모가 똑같잖아. 그치? 320분의 똑같잖아. 여기 있는 게 P1이고 여기 있는 게 P2래요. 둘이 더해. 320분의 둘이 더한 게 분모. 320분의 뭐야 미친 선생님아. 다시 둘이 더해. 320분의 0.6x 더하기 320분의 0.5 곱하면 얼마야? 160이지. 160 빼기 0.5x.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이거 둘이 더했어. 그거 분해 남학생일 확률 360분의 0.6x 됐죠? 이게 뭐라고? P1. P2는 분모 똑같아. 똑같은 거 분해. 분자는 얘죠. 여학생인 거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번에는 이게 P2죠. 160 빼기 0.5x. 관계가 어떻다고? 얘 2배 해야 된다고? 2배 됐잖아. 이거 똑같으니까 지우면 되죠. 양변에서. 360분의를 안 썼네. 미안해. 360분의 160 마이너스 0.5x. 그래갖고 360 지워주고요. 곱하기 2 얘한테 곱해주고 0.6x는 320 마이너스 x 넘기니까 1.6x 320 16x는 3200 200인가요? x는 200 x가 누구였는데? 남학생 수 200명 이렇게. 여학생 수는 120명 됐어. 저기 나눌 때 360분의 0.6x가 왜 360인데요? 얘가 왜 360이 되냐고요? 네. 그런 말이 어디 있지? 얘가 아니에요. 320이 잘못 쓴 거예요. 선생님 여기 둘 다 잘못 쓴 거야. 320이.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고 요거니까 320 선생님 잘못 썼어요. 쏘리. 방은 똑같이 나왔는데 42 뭐 0.6x 불안한 360이 아니고 320이에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여기 있는 걸 이쪽에 써주고 여기 있는 걸 이쪽에 써줘야죠. 그죠? 됐고 그 다음 문제 7번. 오늘 끝까지 할 수 있나? 주머니 A에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 B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결론이 뭐야? 2개를 꺼냈는데 검은색 2개가 나온 게 결론이에요. 이건 결정이 돼 있어. 이 경우밖에 없어.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A를 택해가지고 2개를 꺼냈는데 검은색 2개가 나올 수 있고요. B를 선택해가지고
두 개를 꺼냈는데 검은색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분모에 들어갈 게 뭐예요? 이거 전체죠.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분모에 다 들어가 줘야지. 그 중에서 뭐라고? 그 중에서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은 얘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이 노란 경우 두 개가 다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빨간 경우만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그 중에서 이 경우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 얘기잖아. A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 뭐죠? 잠깐만, 이거 또 이거 색깔 확인이 안 되니까 또 써놓고 하자. 검 3개 있고요. 검 2개, 흰 2개가 있고요. A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곱하기 거기서 2개를 꺼낸다고 3C2 꺼내는데 둘 다 검은색일 확률 3C2 검은색인 경우 3C 1이죠. 1 무조건 검은색밖에 안 나오잖아. 그 다음 B 주머니 2분의 1 곱하기 4C 2분의 검은색만 2개 2C 그거 분해 B에서 검은색 2개가 나왔을 확률이니까 얘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지. 12분의 1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다 12 곱합시다. 6, 1, 1 7분의 1이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중간고사는 대략 이 조건부 확률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여기까지 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단원까지. 그리고 뒤에 단원이 이제 독립과 종속인데 그 전까지이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포함이거나. 이 학기에는 아예 제대로 안 나와요. 네. 했던 걸 복습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 봅시다.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A에는 1, 2, 3, 4, 5, B에는 1, 2, 3, 4, 5, 6.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고 3의 배수가 나왔대. 그럼 그 다음 할 일 A에서 한 장 꺼낸다. 근데 뭐라고?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이면 A에서 뽑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무슨 짓 한다고? B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 뽑는다. B에서 한 장.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 여기서 짝수인 상황밖에 없어. 짝수인 상황. A에서 꺼낼 수 있는 짝수는 2랑 4가 있고 B에서 꺼낼 수 있는 짝수는 2랑 4가 있고 6이 있고 짝수가 나온 건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근데 그 카드가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일 확률은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분자에 뭐 올려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엔 뭐 올려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세요. 카드가 A에서 꺼낸 카드일 확률은 위에 걸 얹어야지 분자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2, 3과 6이 있으니까요. 곱하기 A에서 한 장 꺼낸다고 5분의 그 중에 짝수 2 되고 있어. 여기는 3의 배수 안 나오는데 6분의 4 곱하기 B에서 한 장 나오는데 2분의 1, 6분의 3이잖아. 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였는데 여기는 6분의지. 5장, 6장 다르니까. 그치? 그거 중에서 위에 거. 자, 봐봐. 30분의 4 더하기 12분의 4 분의 위에 거니까 30분의 4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여기 얼마야?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30을 다 곱해주면 되겠다. 30 곱해주면 여기 4고 30 곱해줬으니까 10이고 여기 4고 그럼 7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네. 7분의 2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또 가보자. 진짜 10번 딱 10번까지 있어? 네. 그렇군. 8번. 8번 방금 했나? 아, 아니구나.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이렇게 들어있대요. 여기 써보자.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B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었다고? 그러면 검은 공을 꺼내서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흰 공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에서 검은 공을 꺼내가지고 B에다 넣은 다음에 B에서 흰 공 꺼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에서 흰 공을 꺼낸 다음에 B에다 집어넣고서는 B에서 흰 공을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결론은 흰 공이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분모해 놓고요. 분자에는 뭐 올라가야 돼?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밑에 거네. A에서 검은 공을 꺼내서 옮길 확률 얼마예요? A에서 검은 공을 꺼내서 옮길 확률 7분의 5죠.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전체 7분의 5. 그래서 검은 공 하나를 꺼내서 옮겼다고? 그럼 검은 공 5개잖아. 8분의 흰 공이 나왔어. 3. 밑에 거는 7분의 흰 공 2. 흰 공을 옮겼어. 그럼 전체 8분의 4.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흰 공을 옮긴 다음에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 분의 얘가 분자에 올라가야 된다. 7, 8에 56분의 15 더하기 8이 되고요. 그럼 7, 8에 56분의 분자가 얼마? 8.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3분의 8. 56 지워지니까 이렇게 2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패스. 다음 거. 야, 오늘 개념 설명 하나도 없고 계속 문제 풀어가지고 노잼이네요. 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상자 A를, 뒷면이 나오면 상자 B를 택하고 택한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기로 한다. 시행을 한 번 하여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같았을 때 A를 택하였을 확률은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택한대. 동전 앞면이 나오면 A를 택한다고. 동전 앞면이 나오는 거랑 A를 택하는 건 같은 일이죠. 동전 앞면이 나왔는데 B를 택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앞면이 나오면 무조건 A를 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같은 얘기죠. 앞면이 나온다, A를 택한다. 2개의 공을 꺼낸대. 그 다음에 2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공의 색깔이 서로 같았을 때 그랬어. 그러면 흰만 2개 나오거나 아니면 검만 2개 나오는 거. 아예 다른 경우지. 동전 뒷면이 나왔어요. 그럼 B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흰만 2개 나오거나 검만 2개 나오는 경우. 이거 분수가 아니야 지금. 그냥 갈른 거야 선생님이. 그럼 동전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뭐라고?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것만 2개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2C2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동전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 공만 2개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뒷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흰색 2개 뽑아야 돼.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색만 2개가 나온다. 뒷면 나오고 7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은색 4개 중에 2개가 나온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그냥 2분의 1도 다 곱해주자. 그러면 밑에가 7, 6, 42, 21, 2 곱했으니까 42분의 6. 그럼 여기는 42분의 3, 여기는 20분의 3, 여기는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다 더한 거분에 뭐 해야 돼? A를 택하였을 확률이니까 다 더한 거분에 이거 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분모가 얼마지? 20분의 4 더하기 42분의 9 분의 20분의 4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얼마 곱해야 돼? 70 곱해야 돼. 70 곱하면 얘 얼마 돼? 14 70 곱하면 얘 얼마 돼? 5 분의 14 19분의 14 쉣! 뭐가 틀렸지? 여기 3 없어. 3 소리 3 5 15 29분의 14 29분의 14 4번이다 이렇게 됐죠?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왜 웃었냐면 선생님 아내의 이름이에요. 응? 45분이니까 끝내라고?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뭐라고? 왜요? 이거 약간 탈룰러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 아내를 왜 빼라고 해요? 아니 왜 배네요?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온다. 수영이는 설날 모자는 아니고 우산을 그렇게 두고 와요. 우산을. 수영이는 설날에 AB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하고 집에 와서야 세 집 중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모자를 C 집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무조건 두고 온 경우만 생각해야 돼. 그치? 두고 오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다 두고 온 경우만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C 집에 두고 온 확률 A에 두고 왔을 확률을 봅시다. A에 두고 왔을 확률. 그리고 B에 두고 왔을 확률. 그럼 B에 두고 왔다고 하면 A에는 안 두고 오고 B에 두고 왔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C에 두고 왔다는 것은 A에 안 두고 오고 B에 안 두고 오고 C에 두고 온 확률 이걸 구해야 돼. 맞아요? A를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올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얘는요. A 집에 안 두고 오고 B 집에 두고 온 다음에 끝이죠. 얘는요. A 집에 안 두고 오고 B 집에 안 두고 오고 C 집에 두고 와야죠. 다 더한 거분에 뭐 하면 돼? 마지막 거. 다 더한 거분에 마지막 거. 그러면 5분의 1 25분의 4 125분의 16 분의 125분의 16 125를 다 곱하자. 그럼 얘는 25가 되고 얘는 125 곱하는 순간 나누면 5 되고 5, 4, 20 되고 여기는 16 되고 분의 16 되고 분모는 61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91번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4개의 야구팀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C팀과 D팀이
경기를 한다.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그림 뒤에 나와 있죠. 그쵸? 뒤에가 아니고 너희 밑에 나와 있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긴 팀이 있고 이긴 팀이 올라가고 진 팀은 여기 진 팀이랑 붙어. 진 팀이랑 진 팀이랑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진 팀이 있죠. 졸라 복잡하죠. 옛날에 롤 전에 세상을 평정했던 건 뭐예요? 스타크래프트죠. 스타크래프트가 4명이 리그전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선 4명이 예선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선 그냥 토너먼트 그렇게 했었는데 몇 년도요? 한 10년 전까지 했죠. 10년 전에 너희 몇 살이야? 8살? 9살?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때까지 했다. 게임TV에서. 자, 그래서 뭐라고? 매 경기에서 각 팀이 이길 확률 모두 2대1로 갔다고 하자. 2분의 1로 갔다고 하자.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A팀이 우승하는 경우 전체를 다 봐야지. A팀이 이겨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겼어, 여기. 그 다음에 또 이기면 우승이죠. A팀이 이기면 우승이야. A팀 맞아? A팀 맞네. 롤도 이런 거 있나? 몰라요? LCK 같은 건 이런 거 모르겠네. 선생님 롤은 경기를 한 번도 안 봐서. 롤은 그거예요. 그 야구처럼 승수싸움. 아, 그런 거야. 리그전처럼 계속. 자, A팀이 이기면 우승이에요. 그쵸? 우승한 건 사실이라고. 우승한 건 사실이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기고 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어요. 이겨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겨서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온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랑 겨뤄가지고 진 거죠. 져서 일로 올라간 거죠. 잠깐만. 코스를 선생님이 색깔별로 다시 한번 해볼게. A팀이 이겼다. 또 이겼다. 3번 이겨야 우승이야? 그러네. 3번 이겨서 우승.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겼다. 이겼어. 그러면 여기서 졌어. 그 다음에 이겼어. 또 이겼어. 우승이죠.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졌나?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아, 3번 이겨야 우승이 맞구나. 처음에 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고 지고 지면 끝나네. 그치? 지고 이기고 이겨야 끝나네. 아, 1패 3승하면 이기네. 그치? 그리고 그냥 3승해도 이기고. 오케이. 그거 3개 중에서 가에서 이기는 경우니까 몇 가지 경우야? 2가지 경우죠. 하양이랑 초록이. 그게 2가지 경우. 하양이 써볼게. A에서 이길 확률 얼마야? 2분의 1. 나에서 이길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마에서 이겨야겠네. 2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초록이 해본다. 초록이. A에서 이겨야 돼. 2분의 1. 나에서 져야 돼. 2분의 1. 라에서 이겨야 돼. 2분의 1. 마에서 이겨야 돼. 2분의 1. 더하기. 노랑이. 2분의 1을 지기고가 아니고 지고 이기고 라에서 이기고 마에서 이기면 되겠죠. 그거 분해. 얘네 둘을 분자에 올려야죠. 전부 다 16을 곱해 줍시다. 그럼 여기 얼마? 2. 얘는 1 분해. 얘네 둘이죠? 2, 1. 얼마예요? 4분의 3. 분자 분모 더하래요. 7이다. 자, 진단 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코를 쑤셔 봅니다. 그렇죠?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어.
PCR 검사로 가죠.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PCR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나올 확률 100%.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을 때 PCR 검사의 양성일 확률 100%. 음성이라고 나올 확률 당연히 0%. 키트에서 음성이라고 나왔어. 양성일 확률 음성인데 이 사람이 양성인 거예요. PCR 검사는 거의 99점 거의 100%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검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트에서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PCR 검사라고 하지 말고 실제 코로나라고 하자. 실제 확진. 실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확률.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100% 이 사람 코로나 걸린 거라고.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의 확률은 0%라고. 음성이 나왔어.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실제로 걸렸을 확률 얼마라고? 20%라고. 이 사람이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음성일 확률 80%.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나왔을 때만 이게 양성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양성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양성이라고. 달려가서 PCR 해야 된다고. 자, 10번. 이걸 모르면 희미한 선이 같다고 해서 저 양성일지도 몰라요. 아니야, 무조건 양성이야. 키트에서 나오면 무조건 양성이야. 가족과도 무조건 격리를 얼른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쫄 보여서 코를 혼자 한 7번 정도 쑤셨어, 지금까지. 약국에서 사다가. 그러면 하나에 6,500원이거든요. 6, 7에 42, 3만 5만 원 날렸네. 날린 게 아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지.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98%. 와, 굉장히 높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92%라고 한다. 그러면 자, 두 집합이 있다. 암에 걸린 사람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랑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사람 두 개가 있어. 뭐 그려야 돼? 그려야 돼. 이미 답이 들어있네. 표 그려야죠. 자. 뭐라고 했지? 총 몇 명이라고 했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했대.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했대요. 토탈. 교집합. 자.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98%라고 얘. 그럼 400명에 98%니까 몇 명이에요? 0.9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400명 중에서 2%는 암에 걸린 사람인데 안 걸렸다고 진단이 떨어진다는 거지. 암에 안 걸린 사람 중에서 뭐라고? 자꾸 암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암에 안 걸린 사람 중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될 확률이 92%. 암에 안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될 확률 92%, 0.92. 8%는 오진, 그렇죠? 오진율 굉장히 높네. 0.08. 이렇게요. 뭐라고 했지? 1번,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사람일 확률을 구하시오. 1000명 중에 뽑은 거야. 그럼 분모 1000분의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사람은 여기 있잖아. 그치?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이거 얼마지? 계산하기 싫게 생겼다. 98 곱하기 4 하면 되거든요. 98 곱하기 4 하면 392가 되네. 398인가?
392 맞아? 392 더하기 이쪽은 공 2개 주고선 6, 8에 48 이게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몇 명이죠? 440명. 여기 몇 명이야? 당연히 여기 총 1000명이니까 560명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1000분의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440명. 공 하나씩 지우고 0.44 이렇게 됐어? 근데 이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어. 공부하다가 학생이 책 공부하다가 자기 부모님이나 뭐 친척이나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0.44 이렇게 되죠? 0.44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은 0.44다.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일 확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랐대.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랐대.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거죠. 이 중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440명이 전체고 그 중에서 392명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 4로 나누면 110분의 4, 8에 32, 4, 9, 36 4, 8에 32 이렇게 나오네. 2로 나누면 55분의 얼마? 49 55분의 49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발전 문제로 가봅시다.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좀 극단적인 거 말고 좀 유한 걸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도시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이고 20%는 영업용이다. 그러니까 자가용과 자가용의 여사건. 자가용과 자가용의 여사건이 주어졌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런데 한 목격자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자가용이라고 여기는 자가용이라고 판단. 그러니까 영업용이라고 판단인데 자가용이라고 판단한 것에 여사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건 판단한 거고 여긴 실제로 자가용의 여사건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사건, 자가용이라고 판단된 차량과 자가용인 그 두 개의 사건이 등장했고 각각의 여집합이니까 뭐 그려야 돼? 표 그려야 돼. 표 그려야 돼. 토탈. 자, 이 도시 차량의 전체는 전체의 80%는 자가용 0.8. 영업용은 20%. 저기 써 있기도 하고요. 토탈 1.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뭐라고 했냐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그랬어요. 바르게 구별한 게 뭐지? 바르게 구별한 거? 여기랑 여기가 바르게 구별한 거죠. 이거 영업용이라고 판단한 거잖아. 이거 실제 영업용이잖아. 그치? 이 두 칸이 얼마라고? 0.9라고. 그럼 하나를 미지수로 놓자. 여기 x라고 놓을까? 그럼 여기는 바르게 구별할 확률 0.9라고 했으니까 0.9 빼기 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그럼 0.8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야 더하면 0.8 나오니까. 여기는 0.7 빼기 x가 되겠죠. 됐어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다. 아니군요. 선생님 잘했군요. 맞죠. 여기 얼마지? 0.7 맞아요? 더하면 되잖아. 여기 얼마지? 1.7 빼기 2x. 그랬더니 둘이 더하면 1 나온대. 됐네. 그래서 얼마예요? 2.4 빼기 2x가 얼마라고? 1. 그럼 2x는 1.4, x는 0.7. 그럼 1.4 뺐으니까 여기 0.3이네.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목격자가 판단하기로는 뭐였다고 얘가?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목격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자가용이라고 증언했네 여기. 목격자는 자가용이라고 판단했어요. 자가용이라고 판단했어. 자가용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자가용일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럼 얼마야? 0.7분의 자가용일 확률 x는 0.7이었거든요. 헐. 이거 말이 안 되게 나왔지? 1.4, 0.7, 0.2 틀렸어. 그치? 맞아. 아까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잘못한 게 맞네요. 다시 가볼게. 다시. 자가용 차량이 있었고 영업용 차량이 있었고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자가용이라고 판단된 애가 있었고 영업용이라고 판단된 애가 있었고 전체 자가용은 80%고요. 0.8. 그다음에 영업용은 0.2. 어떻게 구분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번호판 노란색 본 적 있어? 번호판 색깔 노란 거. 그게 영업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여기 봐봐.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그랬어요. 바르게 구별하는 것은 자가용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자가용일 확률이죠. 그게 바르게 판단한 거지. 영업용이라고 판단했을 때 영업용일 확률이 바르게 판단한 거죠. 그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칸을 정하자. 한 칸만 정하자. 여기 x 놓으면요. 여기는 0.8 빼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놔보자. 그럼 여기는요. 0.2 빼기 y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0.2 더하기 x 빼기 y가 되고 여기는 0.8 더하기 y 빼기 x가 되겠죠. 토탈 1이고요. 이거 더하면 1 되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y. 영업용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영업용일 확률 0.8 빼기 x 더하기 y분의 얼마를 보라고 지금? y.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뭐죠? 자가용이라고 판단됐을 때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그러니까 0.2 더하기 x 빼기 y 분의 x. 이게 얼마라고? 0.9라고 90%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식이
0.2. 이렇게 한 다음에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목격자는 뭐라고 판단했지? 뭐라고 판단했지? 뺑소니 차량을 자가용이라고 증언하였다. 자가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거 중에서 이것이 영업용일 확률. 이거 구해야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라고? 0.2 더하기 x 빼기 y 분의 0.2 빼기 y를 구해야죠, 우리가. 맞죠? 자가용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는 영업용 차량일 확률. 이걸 구해야 된다.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이거고. 되게 복잡하네. 왜냐면 이거 분모 곱해가지고 전개하려면 여기다가 얘네를 곱해야 되거든요. 해보자.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0.8 빼기 x 빼기 y로 고칠 거고요. 이쪽은요 0.2 더하기 x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얘랑 얘 곱을 곱해줄 거예요, 전체 다. 그러면 맨 앞에 뭐 있어? y 있고 그 다음에 얘 곱해지죠. 0.2 더하기 x 빼기 y. 그러면 더하기 x하고 0.8 빼기 x 빼기 y. 그러면은 0.9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0.9에다가 둘이 곱한 거 0.8 빼기 x 빼기 y. 그리고 0.2 더하기 x 빼기 y.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지워지는 게 있나?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y거든요. 얘까지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xy죠. 여기 곱하면 플러스 xy죠. 플러스 xy랑 플러스 xy야? 진짜로? 그럼 안 없어지는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목격자가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다. 바르게 구별할 확률. 자가용은 안 되는데? 이거 보류? 2번부터 하자. 2번. 백인 80%, 흑인 10%, 동양인 10%의 세 인종의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목격자는 범인은 동양인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가까이서 정확히 범인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CCTV도 없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하여 수사관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슷한 조건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다.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다. 수학적 확률, 그쵸? 수학적 확률로 만들었다. 그 결과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할 확률은 모든 인종에 대해 동일하게 0.9였고, 그러면 봐봐. 백인이 있었어요. 표를 그릴 거야. 이례적으로 3개가 나왔는데 표를 그릴 거야. 자, 옳게 판단된 거, 잘못 판단된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전체 인구가 얼마였다고? 80%. 그 중에서 모든 인종에 대해 동일하게 0.9였대. 옳게 판단할 확률이 0.9니까 백인인데 백인으로 판단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라고? 0.9. 그러면 0.8 중에서 0.9는 옳게 판단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못 판단된 사람? 0.8 중에서 얼마? 0.1이겠지요. 잘못 판단된 사람. 실제로는 백인인데 잘못 판단. 그 다음에 뭐뭐 있었다고? 흑인이랑 동양인.
여기는 0.1. 여기도 0.1. 0.1 중에서 흑인 10% 중에서 90%는 흑인으로 판단되고 흑인 10% 중에서 10%는 백인이나 동양인으로 잘못 판단. 0.1 중에서 0.9. 0.1 중에서 0.1. 근데 뭐라고 했지? 인종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백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하고 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백인은 동양인으로 흑인은 오케이. 목격자가 동양인이라고 진술한 범인이 실제로 동양인일 확률은 잘못 진술했을 경우에는 백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했다고? 이 사람들 동양인으로 판단했대요. 그지? 그 다음에 또 흑인을 동양인으로 판단했대요. 이 사람들도 동양인으로 판단됐대. 그럼 동양인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맞지? 그래서 얼마? 0.08 더하기 0.01 더하기 0.09 분의 이 사람이 실제로 동양인일 확률 0.09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얼마다? 18분의 9니까 2분의 1이다. 정답은 1번이다. 될까? 다시 가보자. 1번. 봐봐. 자가용이 있었고요. 영업용 차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영업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가용 차량이 80%였어요. 0.8.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이 20%였는데 여기 뭐라고 했지? 다시 여기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확률이 90%였다. 그럼 자가용 중에 90%는 자가용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10%는 영업용이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8 중에 자가용 0.8 중에 90%는 자가용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영업용으로 판단됐을 거 아니에요.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영업용 20% 중에서 90%는 영업용으로 판단이 됐을 거 아니야. 제대로 판단할 확률이 90%니까. 자가용 20% 중에서 10%는 잘못 판단했겠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지 지금? 목격자는 자가용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랬어. 자가용이라고 증언하였다. 자가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그러니까 0.98에 72 더하기 0.02 분의 자가용이라고 판단되는 거 0.72. 74분의 72니까 37인가요? 37분의 3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둘이 더하니까 73. 정답은 73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플 교과서 특강으로 가보제. 조건부 확률을 수영도로 해결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뭔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붉은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두 주머니 X랑 Y가 있는데 이거 너희 책이랑 똑같니? 붉은 공이 5개고 파란 공이 3개인 거 맞아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거꾸로 해요 또? 그러면 붉은 공이 3개고 파란 공이 5개예요? 이럴 수가. 바뀌었대. 여긴 뭐라고? 붉은 공 3개, 파란 공 5개. 이쪽은 붉은 공 2개, 파란 공 3개. 이렇게 나왔는데
꺼낸 공이 붉은 공일 때 이 공이 주머니 X에서 나왔을 확률을 다음 단계로 구한다 그랬는데 그 결론이 뭐라 그랬어? 붉은 공이라 그랬죠. 아니 왜 의미가 별로 없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랑 거의 비슷해. 결론이 붉은 공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X에서 붉은 공이 나올 수 있고 X에서 파란 공이 나올 수 있고 Y에서 뭐가 나온다고? Y에서 붉은 공이 나올 수 있고 파란 공이 나올 수 있잖아요. X에서 하나의 공을 뽑으려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되잖아. X는 뭐예요? 1, 2, 3,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X에서 뽑는 거지. 4, 5가 나오면 Y에서 뽑는 거죠.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꺼낸 공이 붉은 공일 때라고 했어.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꺼낸 공이 붉은 공일 때 이 공이 주머니 X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이거 둘이 더한 거분에 요걸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수영도로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인가 혹시? 그대로 돼 있는데 꺼낸 공이 파란 공일 때 이 공이 주머니 Y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가보자. 문제 1번부터. 파란 공일 때라고 했어요. 파란 공일 때니까 이 경우죠. 이거랑 이거. 중에서 이 공이 Y에서 나왔을 확률 여기죠. 자, 가볼게. 이거 나올 확률 6분의 4죠. 곱하기. 거기서 파란 공이 나와야 돼. 얼마지? 이걸 봐야 돼. 그림 보면 안 돼. 파란 공이 나올 확률 8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더하기 6분의 2 곱하기 몇 개 있지 여기는? 5개 있네. 5분의 3분의 그거 중에서 Y에서 파란 공이 나왔을 확률 6분의 2 곱하기 여기 있잖아. 5분의 3 똑같이 쓰면 되지. 얼마 곱해야 돼요? 분모에다가 6 곱하기 40 곱하면 되겠네. 6 곱하기 40. 6 곱하기 40 곱하면 여기 5추가 되고요. 6 곱하기 40 곱하면 여기 8추가 되고요. 여기도 당연히 8추가 되고요. 그래서 얼마냐? 약분되는 거 있나 여기에서? 4 약분되나? 4. 그죠? 여기도 4 있고 여기도 4 있고 여기도 4 있으니까 4 약분하면 25. 4 약분하면 12. 4 약분하면 똑같이 12. 37분의 12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거 또 가보자. 2번.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진통제 임상시험 참가자 중 60%에게는 새로운 진통제를 주고 40%에게는 기존 진통제를 주었다. 임상시험 결과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80%, 기존의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60%가 진통 완화 효과를 봤다고 한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진통 완화 효과를 보았을 때 그 참가자가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확률을 구하여라. 우린 이걸 수영도로 그리지 않고 뭘로 하기로 했어? 뭘로 하기로 했지? 표로 그리기로 했죠. 옛날 진통제, 새로운 진통제. 그 다음에 또 진통 완화 효과를 본 사람, 못 본 사람. 표가 더 간편하다. 이런 상황. 토탈. 새로운 진통제. new 이렇게 쓸까? 새로운 진통제. 기존 진통제. 기존. 그 다음에 진통 완화 효과를 본 사람, 진통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 60%에게 새로운 진통제를 주었다. 그럼 40%에게는 기존 진통제를 주었다.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사람의 80%가 새로운 진통제를 먹은 사람의 80%가 진통 완화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 기존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의 60%가 기존 진통제의 60%가 진통 완화 효과를 봤다. 그럼 여기는 40% 중에 40%.
여기 60% 중에 20%가 되겠죠.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진통 완화 효과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사람일 확률. 이렇게요. 그래서 얼마지? 0.68에 48 더하기 0.6424 분의 새로운 진통제를 복용한 참가자 0.48. 어떻게 되지? 72분의 48. 6으로 나눠야겠네. 12분의 6, 8에 48. 12분의 8. 4로 나누면 3분의 2다.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단원이 끝났나요? 맨 뒤에 더 실려 있나요? 쭉쭉 가보자. 없었던 것 같은데.